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남은 게 32살 고종, 33살 민비, 34살 민영준, 24살 민영익이에요. 그게 10년 전, 지금 9년 전입니다. 이제 9년 후에도 그대로 그 사람들이에요. 당호존만 남발했느냐 하면 당호존만 갖고 이제 되질 않죠. 도저히 자기네가 쓰는 돈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명했던 게 이제 매관 매직, 관직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와 있었던 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대충 계산해 본 것들이 있어서 거래 금액이 얼마였냐? 팔도 관찰사, 종이품 정도면 한 2만에서 5만 양. 부사, 종산품이면 한 5천 양, 군수 또는 혈량이면은 한 1,000냥에서 2,000냥이면 이제 관직을 살 수가 있었대요. 이게 그때 나와 있는 수치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 관직을 한번 누가 정부를 유지고 이 정부 고위직이 누구였느냐 보면 93년, 그러니까 청일전쟁 나기 1년 전이죠. 진짜 민시척족의 세도가 최고에 달했을 때 조선정부의 의정부,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높은 관직들이죠. 영의정, 좌의정, 의정. 그 의정부의 관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의정부하고 좌의정, 의정 있고 영의정, 그렇죠? 영의정 뭐 심순택, 좌의정 조병세, 의정 정범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조 판서들이 쭉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문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걸 왜 했냐면 이제 민시척족이 이 의정부 관리의 구성으로 보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민영달, 민영소, 민시장. 예.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않겠느냐. 있냐. 이것만 보면.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1880년대부터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육조 판서 이러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관료 제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개항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세관도 열어야 되고 이제 외교 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에 과거 시험 봐갖고 4.4.3경 외워서 과거 시험 봐갖고는 충원할 수 없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실 그 개혁이 1895년에 일어나는 갑오경장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되지만 이미 80년대부터 쫙 개항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1880년대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통리기무아문 같은 걸 통해서 외교와 내치를 이제 하기 시작. 그러니까 실권은 사실은 그러한 외아문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우리 육조판서가 있고 삼정승이 있고 육조판서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평행으로 이 총리 대신 그 아까 말씀드린 아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총리 대신 뭐 이제 이런 건 있지만 이 독판이나 협판이 진짜 실권들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를 보면은 갑자기 독판 중에 민영준, 민영익, 민응소, 민영소, 그 다음에 협판에 민영달, 차관에 민영달, 민병석, 민병규, 민영유, 민병수 뭐 이렇게 쭉 참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민씨들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경제기관장, 네. 돈을 만지는 선해청, 호조, 친군영, 병조, 전환국, 광무국. 여기를 보면은 다민씨네요. 다민씨. 그동안 그 중에 둘은 이제 민영준. 얼마나 민영준, 민영휘, 그러니까 나중에 민영휘로 이름 바꾸고 우리가 알고 있는 휘문, 풍문 이런 데를 만든 사람인데 얼마나 그 권력이 강했었는지 돈을 완전히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이제 민영익. 제가 말씀드렸죠.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남은 게 32살 고종, 33살 민비, 34살 민영준, 24살 민영익이에요. 그게 10년 전, 지금 9년 전입니다. 이제 9년 후에도 그대로 그 사람들이에요.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조하고 전환국 박정향이라는 사람은 그냥 민시척족에 얹혀서 살던 사람이고, 물론 나중에 이제 조금 후에 또 그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94년 이후에 민시척족 협판 이상 관직을 보면은 진짜 온 집안이 다 했어요. 하여튼 다 해요, 다 그냥.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지경이. 고종은 뭐 했대요? 이게 안 보였나 보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뭐 안 보인 게 절대 아니고 민중전하고 고종하고는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굳이 봐주자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고종의 입장에서 친정을 74년에 시작했고 76년에 해갖고 강화도 조약좀 맺고 80년에 들어서 약간 개국을 하려고 그래갖고 김옥균 말도 들어보고 뭐 이래가지고 김홍진 말도 듣고 그래갖고 신사유람단 파견하고 중국에도 사람 보내고 했는데 82년에 이모군란이 나서 자기 앞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전부 다 대원군이 그 대신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기.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민비는 민중전은 고향으로 도망가서 다 죽은 줄 알았었고. 그 일을 당해가지고 간신히 또 그거를 했는데 2년 후에 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또 그 자기 보는 앞에서 또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정권 잡고 다 했었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뭐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것만 눈앞에서 보이는 거고, 민중전 입장에서도 뭐 자기 그 아버지랑 전부 다 폭사당하고, 그 폭탄을 저희가 보냈다고 대원군이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누구를 믿을까? 이랬을 때 이제 주변에 마누라하고 그 친척밖에 없는 거고, 진짜 이런 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지 된다고 우리는 그러고 바라지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오히려 아무튼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부족했던 면이 많았던 거는 사실. 아유, 그럼 참,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주요 군사기관 지관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요거 다음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매관매직 했는데, 이게 1893년에서 1894년 1년 사이에 6조 판서가 7명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1년 사이에 그러니까 2조 판서가 7명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2조 참판이 9명이 바뀌고, 호조 판서가 3명, 참판이 6명 바뀌고, 다 쭉 내려가 예조 7명, 병조 판서 5명, 형조 판서의 판서가 1년 사이에 18명이 바뀌어요. 법무부 장관이 1년에 한 달도 못한 거네요. 한 달도 못한 거예요. 공조 판서 24명?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명. 타관은 뭐 35명씩, 25명씩, 18씩. 그러니까는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왜 이러느냐? 그냥 파는 거예요. 빨리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또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 관직에 앉혀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관직에 앉은 사람은 앉아있는 동안에 빨리 자기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다음 사람한테 또 팔아야 되는 거니까 다음 사람 빨리, 그러니까 대충 하고 나가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거 돈 받아서 또 주는 거고. 아니, 돈을 왜 줘요, 그러면은? 한 달도 제대로 장관을 못 하는데. 이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거 중에서도, 지난 시간인가? 그 선교사들이 읽었던 게, 왜 하느냐? 월급도 사실 거의 못 받았을 텐데. 근데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전부 다 외지 근무로 나갈 수 있는 그 발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정말로 돈을 착취를 할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제대로 된 관직, 제대로 착취할 수 있는 관직들을 자기가 가든지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임명하든지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여기서 나오는 게 판서직을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진짜 착취를 하는, 어디 관아에서 착취를 해야겠죠. 또 매관매직이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세금이라는, 어쨌든 갈취하는 게 거기서 일어나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임명을 하든지 친척을 앉히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예.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친척을 안 치든지 명의를 빌리든지 뭐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